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6일 동시지방선거로 도지사와 도교육감 등 주요 지자체장이 선출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강원도민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출된 도의원 가운데 세 번째 도민의 선택을 받았고 또 꾸준한 기부와 선행으로 알려져 있는 도의원 당선인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의 화제의 도의원 당선인 국민의힘 김기용 강원도의원 당선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앞으로 삼선 의원으로서 계획하신 도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장 1, 2동, 일산동, 원인동, 중앙동, 원주 제3선거구 지역구 도의원 당선자 김기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원주 시민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발전과 또 도민 안녕, 도민 행복 그리고 또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이 없이 우리 강원도민들이 모두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삼선 도의원이시면 선거를 이제 몇 번 치러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번 선거 좀 예감이 좋았었나요? 어땠나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네. 뭐 다녀보면은 좀 제가 국민의힘 소속인데 국민의힘 쪽이 좀 좋지 않나 이런 말씀들도 많이 들었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또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는 게 우리 국민들 또 정서가 있기 때문에 뭐 항상 긴장감은 유지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선거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선거를 치르셨는데 이제 삼선 도의원이십니다. 네, 이번에 삼선 도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네, 이 최근에 또 도의장 또 물망에 오르시기도 했고요. 뭐 아쉽게도 이 전반기 부의장을 맡을 예정이시지만 사실 이 정도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거 정도면 굉장한 거거든요. 이 도민과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 좀 신망을 잘 받고 계시는 이유 혹시 본인이 좀 꼽아보신다면 좀 민망하시겠지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초선 재선으로 활동할 때도 네. 또 제가 나이가 젊다 보니까 항상 예의를 지키고 뭐 그런 선을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별다르게 모나지 않게 활동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가 초선 재선할 때 보면 4선 의원도 있고 5선 의원도 있고 또 뭐 3선 의원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3선 의원이 된다라고 해서 부의장에 오르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되게 특이하게도 5선 의원들이 다 시장 구술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4선 한 분 되셨고 3선 의원이 딱 3명이 됐는데 4선 의원은 예전에 의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한다고 사양을 하셨고 또 3선이 3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의회에는 선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의장 물망에 올랐고 또 여러 가지 뭐 고려를 해서 이렇게 부의장에 선임되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도민들은 이번에 또 왜 세 번째 선택을 또 김기용 의원을 선택을 해주셨는지 혹시 좀 분석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항상 일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초선 재선 의원으로 일할 때도 뭐 비회기 기간이라도 또 우리 주민들 수건 사업이 있으면은 춘천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뭐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뭐 예산도 가져오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제 선거 구도가 우리가 평화 모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낙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도와주셨던 분들이 많이들 아쉬워하셨고 또 저도 주민분들을 많이 그리워했고 또 주민분들도 옛날에 그 생각이 많이 난다 이러시면서 요번에 또 여러 가지 분위기와 함께
또 예전에 일했던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뭐 예정으로도 많이들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선거 과정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혹시 힘드셨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네. 그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그 분이 갑자기 저쪽 상대편 네. 사무장을 맡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고 따르고 또 초선 재선 때 선거도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네. 본인도 이제 본인의 정치적 뜻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당이 없었는데 또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무장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가면서 뵙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네. 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으셨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어찌 보면 이 정치 입문 하신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 되셨더라고요. 어떻게 처음에 정치 입문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되게 그때 좀 운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강재 지사가 그 선거를 했을 때 그때 네. 강원 도의원이 우리 원주에 5개가 있었는데 네. 5석이 전체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국회의원에 나간다고 해서 보궐선거가 돼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초선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때 분위기가 다 민주당이다 보니까 우리 당 쪽에서는 별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굵직한 분들은 어차피 민주당이 될 거다 이런 분위기여서인지 지원을 안 하셨고 저희 네. 공천 신청을 그때 저같이 그냥 정치 신인들 셋이 신청을 했는데 네. 거기서 공천을 받아서 시작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재선 때도 공천을 받았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운도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럼 그때 당시에 당선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만으로 33살에 당선이 만으로 됐습니다. 33. 네. 굉장히 빠른 나이에 당선이 되셨네요. 어찌 보면 이 청년 정치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그 원주권에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네. 다 이렇게 당선자분들 보면 젊어도 40대들이셨고 네. 뭐 5, 60대들이 주로 많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연배가 있거나 좀 중량감 있는 분들 없이 그 뭐 제 나이 또래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또래가 한 거고 또 처음으로 제가 보니까 그때 30대로 당선이 된 거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할 때는 30대가 저 혼자였는데 네. 지금 시의원, 도의원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네. 물론 경륜과 연륜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또 역할을 해주실 거고 또 젊은 층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세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도 좀 젊은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수도권 이런 데에만 치중되었던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 강원도에도 이제 많이 이번에 입성을 하셔서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도정을 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좀 뭐 기억에 남는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기억에 남는 것들은 그 뭐 CBS 박정민 보도국장님께서 뭐 같이 이제 이게 좀 잘못됐다 싶어서 네. 발했었던 뭐 그런 강원 상품권이라든지 네. 뭐 결국은 지금 뭐 통용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했을 때 지적을 한 거라든지 아니면 챔순도정에서 SRF라고 쓰레기 연료 발전소가 있는데 네. 그거 10기를 강원도 전역에 설치하려던 계획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막아내서 뭐 그거는 지금 뭐 완전히 중단이 됐죠. 네.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번 우리 또 도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도의회는 초여대야소라고 할 만한 그런 구성이 됐고요. 이 강원도지사 역시 국민의힘 김진태 당선인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3선 도의원으로서 하반기 도정을 두고 좀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세요? 당 입장에서도 지금 12년 만에 도정을 탈환했고 뭐 시정도 탈환했지만 네. 국민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만큼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우리 강원도가 또 요번부터 특별 자치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강원 특별자치도를 시작하는 그런 지금 시기에 방향을 잘 잡아야지 저희가 그 특별자치도라는 그런 혜택을 다른 그 타 시도에 비해서 또 이렇게 특수한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당은 지금 경제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특별자치도라고 기존에 민주당이 했던 거랑은 좀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는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경제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자리 아니면 산업 이런 부분에 그 특별자치도로서의 그 위치를 충분히 저희가 10분 활용해보고자 하고 네. 또한 그와 함께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이 누구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림자 가운데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도의회에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당선인께서 우선순위로 좀 세웠던 공약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전 우선 해보고 싶은 게 장애인 일자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 일자리. 그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뭐 정규직이 아니거나 아니면 보수가 적거나 아니면 일 자체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지.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은 일을 할 자리는 있습니다. 근데 네. 장애인들은 정말 그런 기회조차가 다 없기 때문에 요번에 선거 기간 중에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일자리 50개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읽어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다가 울었거든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 거창한 자리도 아니고 정말 기본 시급에 주 4시간, 주 20시간에서 100만 원도 될까 말까한 그런 일자리를 50개 정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오시고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게. 네.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강원도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삼선 도의원 아까 우리 셋이 당선됐다는데 셋이 만난 자리에서도 이걸 꺼냈고 네. 도지사 당선자 첫 접견 자리에서도 꺼냈는데 지금 느낌은 첫 단추는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장애인 일자리를 꼭 만들어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특별자치도를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기초가 설 수 있도록 뭐 법안을 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든지 아니면 조례가 필요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향을 잘 잡는데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 일자리와 또 경제특별자치도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원주 지역 도의원이시니까 네. 원주 지역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신 현안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주 전체로 보면 제가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부의장에 또 선임이 됐기 때문에 네. 원주 전반적인 의원 다른 다 지역구마다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의원들이 활동할 때 뭐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함께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3선거구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서는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가 태장 일동의 송신탑 이전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오랜 수건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장 당선자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 혼자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 도의원 역량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시장 당선자도 그거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것 같고 또 저는 원도심이 지역구에 있는데 원도심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침체됐는데 문화라는 컨텐츠로 정말 서울에 있는 홍대거리처럼 건물도 넓고 길도 뭐 좁은 거 그대로지만은 문화 콘텐츠로 다시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좀 원도심 활성화 그런 부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기용 당선이 나면 또 의정비를 기부하신 것이 먼저 또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런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 영향도 좀 있었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네. 굉장히 아끼세요 여러 가지. 김종국 그 TV에 나오는 거 네네. 적었거든요. 아, 네. 저도 굉장히 그게 그 몸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서 네. 휴지도 잘 한 번 쓰고 안 버리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긴 하는데 네.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게 크시다 보니까 공부를 어렵게 하셨어요. 네. 야학 다니시고 뭐 이러시면서 네. 물론 야간 고등학교를 해서 고등학교는 졸업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에 장학 사업을 원주에서 하시는데
당시는 좀 이렇게 잘 안 쓰시는데 또 큰 돈은 잘 음.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보고 크다 보니까 좀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게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할 수 있었던 결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제일 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감리교회 권사인데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저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정말 제 재산을 팔아서는 못하지만은 또 그 정도의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제가 의정비를 받는 거는 보너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너무 풍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권사님이시라고 말씀하셨지만 강원 CBS의 오랜 후원자이시기도 하세요. 이 방송 선교에 좀 뜻을 두시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춰지기에는 좀 착해 보인다거나 이럴 수 있지만 제 스스로는 그런 이미지를 쌓는 것도 위선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그런 악들이 있고 여러 죄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 정말 희망이다. 뭐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높임을 받아야 그로 인해서 남들이 희망을 갖고 저처럼 뭐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지 뭐 제가 잘 된다고 해서 그럴 수 있지는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자리에는 제가 종으로서 또 제자로서 친구로서 또 아버지의 양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 선교도 제가 좀 솔직히 부끄러운 게 많이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조금이나마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당선인께도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과 또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강원 도정이 출범을 하고 또 새로운 강원 도의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당선자분들에게 많은 지지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당선자가 이렇게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 잊지 않고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은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강원도의회 그리고 우리 강원도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기용 강원도의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한 곡을 들으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솔직히 그 두 곡을 네. 굉장히 오늘 생각하면서 고민을 왔는데 하셨군요. 네, 두 곡 다는 안 됩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곡만. 어떤 곡을? 나나무스쿠리의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탁드리고 네. 네, 또 조지 마이클의 Praying for Time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는 좋은 곡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곡은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나무스크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요. 저는 김기용 강원도의원 당선인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